내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원도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가 일부라도 해제되면 북강원도 원산시와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한 인권 교육이 실시되는 인권체험관이 도내 최초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제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원도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1,400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출항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뒤인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이들은 아직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가 하루에 20대씩이 매일 금강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립죠.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남북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가장 큰 군부를 지핀 일은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육로 동선의 환경 정비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국내외 홍보도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또 고성군 또 현대아산과 같은 이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양 공동선에서 확인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10년 넘게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가 일부라도 해제되면 북강원도 원산시와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강원도 중심지인 원산시와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시가 교류하면 동반 상승 효과가 클 것이라며 농업과 산림, 의료 부문에 대한 교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5월에 체육교류 목적으로 북강원도 원산시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류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인권체험관이 도내 최초로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장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권 감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밤이 아닌 대낮인데 주변 시야가 어둡습니다. 길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빨리 달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차가 오는지 두리번거려도 보기 힘들고 어렵게 현금 지급기 앞에 서도 버튼이 안 보여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상으로 시각장애를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직접 겪어보니 어려움이 더 깊이 와닿습니다. 가상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더 힘들고 불편해서 앞으로는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싶었어요. 강원도 내 최초로 인권체험관이 원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인권 전시관과 인권 영화 상영관, 각종 놀이를 통한 인권 학습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운영되는 가상 인권 체험 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와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권 영화나 인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인권 낱말 퀴즈나 인권 룰렛 게임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자마자 초, 중, 고 대학생과 공무원, 경찰 등 나이와 업무별 교육 신청이 50건 넘게 접수됐는데 다음 달이면 올해 교육 일정이 마무리될 정도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인권교육. 인권위는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쉽고 재밌는 교육으로 참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3.1운동 앞뒤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10여 년에 걸쳐 각종 독립선언서를 붓글씨로 옮겨 쓴 전직 교육자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일본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의와 자유를 되찾을 것을 선언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미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독립국가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3.1운동 앞뒤로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을 천명한 대한독립선언서, 의열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있고 최근에는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낸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은 서예인이 다양한 독립선언서를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다시 적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서예를 하다 보니 그런 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애국심을 기르게 하는 게 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했어요. 태극기와 안중근 의사의 옥중서신, 독립군가까지 작품마다 나라 사랑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은 늘 갖고 계시는 게 애국관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애국관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선생님의 본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제히 항거하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3.1절까지 강릉시 평생학습관 소전시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군 선관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시군 선관위에는 오늘 하루 239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쳐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홍천 서성농협에 8명이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기호 추첨을 한 뒤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이 100명으로 선거 규모가 커 동문회와 동창회, 친목 모임을 통한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 살포와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연구원에 의뢰한 올림픽 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포스트올림픽 레거시 활성화와 평화관광 플랫폼 구축, 산악치유관광, 해양관광, 문화, 관광 마케팅 등 5가지 사업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철도관광 역세권 사업과 동해관광 공동특구, 철원 환경생태특구, 강원 휴양환경시티 등 62개 사업에 2025년까지 22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오늘 정기총회를 갖고 임권택 감독을 고문으로 비촉하고 배우 안성기 씨와 정지영 감독 등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또 오는 8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평창과 강릉, 금강산 일대에서 국내외 600명의 영화인을 초청해 국제영화제를 여는 올해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상영하고 북한 영화 신작을 공개하며 남북 영화인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막식은 평창, 폐막식은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제외됐습니다. 그간 정치권에선 이번 3.1절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복권되지 않아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제주도 산란계 농가에 식용란에서 항생제인 엘로플록사신이 검출되자 산란계 농가의 사용 금지 약품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엘로플록사신, 설파제 등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성분 9종이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식용란에서 사용 금지 항생제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의 잔류물질 검사와 사용 금지 항생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산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660억 원을 투자합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강릉과 홍천, 정선 세 곳에 산림 산촌 투어 팜파티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443억 원을 투입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 4곳을 확충합니다. 이 밖에 소득형과 출퇴근형, 예술인형, 군정주형 등 강원도형 테마 산촌주택 23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수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신고된 도내 수도 환자는 지난달 179명에서 이달 들어서 64명이 더 늘어나는 등 24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아직 방학 중이어서 학생들의 수두 발생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